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사람만 모입니다. 모십니다. 봉도사의 한나인. 지금 제 옆에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이라고 많이 말하니 조금 오글거리고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정봉주 봉도사 보건가는 분 모셨습니다. 서울대 파리학번 여성 동기 3인방 나경원, 조윤선, 이혜운. 자, 조윤선 전 장관은 지금 무상급식을 받고 계시고요. 나경원 의원은 반모 아저씨를 쫓아갔다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됐고, 자, 이분이 제일 잘 나가시죠. 이혜운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하고는 방송에서 한 10년 만에 뵙죠. 그리고 정말 오랜만이에요. 예. 우리 그때 초선 때. 그렇죠. 예. SBS에서. 예. 고정으로. 고정 팬을 하면서 재밌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이혜훈 의원님을 좀 무서워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이미지가 좋아지셨어요. 그때 좀 싸움닭이었죠. 그렇죠. 예. 초선 때 못 모르고 싸움닭 많이 했어요.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러다 예. 친박 갔다가. 그때 친박하다가 지금 저도 낙동강 오리알 돼가지고 쫓겨난 지 오래됐어요. 쫓겨난 지 한 10년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2012년도에. 네. 사실은 2007년에 예. 우리 BBK 동기죠, 우리가. 예. 저도 BBK로 우리 모 대통령님, 뭐 예. MB 대통령님이죠. 그렇죠. 저 뭐 검찰에 넘기고 아주 난리 났었죠. 우리 의원님도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저는 이제 갔다 왔고. 저는 다행히 다행히 아니죠. 간 게 다행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예. 근데 저는 가지는 못했고. 2012년에 공천을 못 받고. 예. 2007년에도 저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2012년에는 또 다른 이제 친박 쪽이 그 문제를 가지고 또 괴롭혔죠. 제가 그 스토리는 아는데 그 스토리 이제 방송에서 얘기 안 하시잖아요. 네. 예. 그건 일단 패스하고. 네네. 그리고, 지난번에 16년에 조윤선 장관하고 붙었죠. 경선을 15년부터 16년까지 장장 2년에 걸쳐서 아주 지리하게 했죠. 네. 그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윤선 장관이 그때 의원이 됐으면. 지금 저렇게 무상급식 안 받는다? 무상급식 안 받았을 텐데. 근데 운명이란 게 네. 0.001% 머리카락 하나 빗나가면서 운명이 바뀌는 건데요. 네. 예. 의원이 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혜훈이 있었기 때문에. 자, 저희는 전문가분들만 모여갖고 우리들만의 리그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자,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는 라디오, TV로도 볼 수 있고요. 이혜훈 의원님, 팬클럽 벌써 푸신 것 같아. 딱 보니까. 제가 풀었습니다. 예. 그 팬클럽 이름은 뭐예요? 있어요? 팬클럽이요? 예, 없어요? 만들었는데 이름은 예. 아직 못 정했어요. 예. 이름 공모 중이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좋은 이름 주세요. 훈훈한. 훈훈한 훈사모? 예, 훈사모 이런 건 너무 훈해. 너무 흔하고 예, 훈훈한. 식상하죠? 예, 훈훈한. 네. 그 다음엔 알아서 하는 거야. 훈훈한 네. 사람들. 훈훈한 정치인. 그냥 훈훈한으로 끝내죠. 훈훈한으로 끝내야죠. 예. 그러면 훈훈한. 이혜훈의 훈훈한. 팬클럽 회원들 오셨습니다. 김미애님, 이혜훈 의원님 더 예뻐지셨어요. 이숙님, 의원님 예뻐지셨어요. 반가. 김슬기님, 교양과 미모를 두루 갖춘 의원님 나오셨네요. 정말입니다. 감사해요. 예. 제가 왜냐면 바닥에서 더 이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정말 그때 2012년에 진짜 마음고생하셨잖아요. 예.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또 다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왜냐면 그럼요. 인생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 공부하더라고 진짜. 예. 왜냐하면 제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국회를 가가지고 학교에만 있다 갔거든요. 예. 그러니 세상도 모르고 인생도 모르고 정치를 갑자기 하니 이게 정치가 반쪽짜리 정치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정치 못하다 보니까 싸움닭도 하고 친박도 되고 예. 이랬는데 그 4년 실업자 온팡지게 하면서 그러면서 인생 공부 세상 공부 제대로 하고 나니까 이게 정치가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그때보다는 제가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예. 물론 더 나아져야 되지만. 예. 그런데 진짜 이미지도 완전히 바뀌셨어요. 그래요? 예. 낮은 쪽이죠. 그러면 엄청 좋아지셨죠. 인생 공부 그래도 제대로 했네요. 예. 자, 그런데 네. 제가
그 바른정당 개국 팟캐스트 네. 출연했었거든요. 저희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예. 저희 이제 지역 사령관이라고 하잖아요. 지구당의 지구당 위원장들. 위원장들. 예. 저희 이제 모여서 이제 임명장 받고 예. 첫 출발하는 날 우리 전부 차 모여가지고 그거 다 단체 관람했어요. 아, 그 정봉주가 우리 바른정당 대표인가 이런 생각을. 자, 그런데 바른정당 얘기 먼저 해봐야 되는데 정말 인기들이 좋으시잖아요. 김성태 의원님도 좋고 이혜훈 의원님도 좋고 어제 또 우리 다른 방송에서 장재원 의원님 조금 집안 문제 때문에 속상했지만 뭐 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장재원 의원도 청문회 스타 됐고 다들 그렇게 그다음에 남경필 의원들만 또 인기 좋아요. 유승민 유승민 좋죠. 또 김무성 의원님. 아, 무대 형님 왜 그래? 그런데 당 인기는 왜 그렇게 안 올라가요? 저희가 이게 좀 미스테리 같아요. 이게 예. 바른정당 미스테리라고 이제 좀 풀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개인들이 얻는 지지율을 다 총합하면 우리 바른정당이 얻는 지지율의 몇 배가 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하고 똑같아요. 개인들이 얻는 거 다 더하면.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왜 그럴까? 이거 혹시 우리들끼리 상극이 있나? 그래서 각자 지지율을 서로 깎아먹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농담이고 예. 저희들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시너지를 내지 못하나? 예. 아니, 저는 해법이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보수 정당이 이렇게 분화돼서 그냥 그 한두 명이 나간 게 아니라 한 30몇 명이 나가본 게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지지하는 분들도 이게 처음 가는 길이니까 낯선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예. 이제 이게 제 해석인데요. 지금 이제 최순실 정국에서 예. 촛불과 태극기로 완전히 이제 국민들이 양분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아하. 양극단은 서로 자기 편을 끌어들이려고 마구 땡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가 지금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극우와 예. 진보 진영만 거의 눈에 보이고 중간 지대가 설 자리가 없는 이 국면에서 바른정당 같은 약간 중도 보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좀 특히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을 했죠. 예, 국민의당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런 중간 정당들이 좀 자리가 좀 좁아지지 않나. 예. 국민의당은 그래도 이제 조금씩 뭐 지지율이 나왔다가 또 주저앉았다가 또 그러는데 당 칼라로 보면 정치적 성향 말고 칼라로 보면 정의당하고 비슷해요. 정의당도 인기 좋은 분들 많잖아요. 노회찬 의원님, 그럼요. 심상정 의원님. 유시민 아니 거기는 무슨 방송하는데 시청률이 거의 10%가 나와요. 그럼 그거 당에다 갖다 붙이면 당 지지율이 10%야. 근데 당 지지율은 반도 안 돼. 반도 안 되고. 예.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전문가시죠. 잘 알죠. 잘 알지요. 네, 잘 알죠. 왜 저렇게 버티고 있어요? 자택에서. 지지자들을 결집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지금까지 이 국면이 지난 10월 달 최순실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일관되게 오시잖아요. 예. 나는 선의로 했다. 처음에는 하지 않았다 하시다가. 한 푼 먹은 거 없다. 근데 본인의 계좌로 들어간 게 지금 드러난 건 없지만 어쨌든 헌재가 밝혔잖아요. 예. 최순실 씨의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 남용했다. 분명하다. 아하. 그렇게 말씀하면 전제 판결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검이나 검찰에서 발표한 모든 물증들 다 그렇게 나오고 관련자들의 증언이 일관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서로 일치하고. 그러니 뭐 그거는 대통령이 덮을 수는 없죠. 예. 아니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 전화해서 리플레이 증후군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때요? 진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5단 계획을 준비했대잖아요. 탄핵 전에. 네, 뭐 심지어 일설에 의하면 531 또는 621. 621, 531. 아니요. 431, 521. 521. 네. 그 보고를 받으셨다는 거고 아하. 뭐 인용 기각 각하의 그렇죠. 비율이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총리 교체 그다음에 민정수석과 정무수석을 누구로 교체할 건지 국정구상까지 거의 하셨다는 거잖아요 전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복귀해서 어떻게 내가 국정을 끌고 가겠다 이런 구상에 부풀어 계시다가 탄핵 8대 0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고 수습이 잘 안 됐다 이런 설이 있잖아요.
그런 소문까지. 근데 그 믿어지세요, 그게? 믿어지지 않죠. 아니, 상- 옆에서 지근거려서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식은 좀 우리하고 다르죠. 어. 상식하고는 괴리가 굉장히 많은 그때 분이죠. 모실 때도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2007년에 대변인 선대위원장을 네. 서울 지역 선대위원장을 제가 해보고 뭐가 너무 다르다. 그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멀어졌잖아요. 예. 멀어지고 사실 뭐 그때부터 거의 쫓겨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천도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제가 본 바는 예. 우리들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다. 음. 그리고 또 이제 이 아. 의사결정 구조라는 게 이게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다. 그때도 어딘가에 전화를 하든가요, 계속? 전화를 하는 거를 뭐 많이 본 적은 없는데 예. 왜냐하면 이분은 핸드폰을 갖고 계시질 않으니까 전화하는 걸 제가 볼 수는 없죠. 예. 초등학생도 갖고 있고 유치원생도 갖고 있는 핸드폰을 이분은 갖고 있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 이제 소위 3인방으로 알려진 그 보좌관들이 예. 전화를 들고 이제 예. 바꿔주고 하는 거니까.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예. 근데 예. 주로 이제 안봉근이 전화 바꿔주는 역할이죠. 예.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전화를 거는 건 없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를 바꿔주거나 걸어주거나 하는 건데, 우리끼리 본인도 참여한 회의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분명히 하고 본인도 동의해서 예. 했는데, 불과 얼마 후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 의사결정을 뒤집으면서 왜 뒤집는지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본인의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3자가 바꿨구나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비선이 있구나 하는 예. 확신은 했지만 그때는 비선이 누군지 몰랐고 비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럼요. 오호. 왜냐하면 공식 라인과 앉아서 공식 회의에서 본인도 참여하고 본인도 동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밖에 나가서 불과 몇 분 만에 다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결정을 바꿨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공식 라인에 없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바꾼 거잖아요. 본인의 왜냐면 생각이 바뀌지 않고 그런 게 본인은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서 같이 동의를 동의를 했으니까. 하고 했으니까. 아하. 그럼 밖에 있는 비선, 공식 이야. 라인에 회의에 없던 사람하고 얘기해서 바꾼 건데 그럼 비선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너무 당혹스럽겠네요, 그럴 때는. 예, 근데 설명을 못 해요. 왜 바꾸는지. 그냥 바꾸는 거죠. 근데 힘이 곧 법이다. 근데 왜 바꾸냐고 계속 물어보고 왜냐면 물어보셨어요? 제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싫어했구나. 바꾸다는 가야지. 아니 이걸 왜 바꾸냐 물어보죠. 왜냐하면 그 바꾼 결정을 이행하려면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 예. 바꾼다는 거를. 사람이 납득이 안 되는데 일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설명이 없죠. 그냥 바꾸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가까이 있기에는 너무 합리적인 분이셨네. 죄송해요. 아니 합리적인 게 뭐가 이제 자꾸 따지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 싫으셨던. 그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들한테 가서도 응. 왜 바꾼 게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리고 제가 왜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왜 바꾼다고 그러죠? 대변인이니까. 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왜 바꾼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35. 청취자의 문자는 봉도사도 춤추게 한다. 하루라도 정봉주의 정치쇼를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돋칩니다. 가시 빼주는 정치계의 목수. 목수 하니까 좀 어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예수님께서 목수입니다. 네. 나사렛의 오늘 너무 세게 나갔어. 목수였죠. 예. 금순님, 정봉주의 정치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1771님, 이혜은 의원님 목소리가 멋지시네요. 노래 한 곡 하시면 엄청나실 듯. 바른정당 지지율이 2배가 가면 두 자릿수, 10이 넘어가면 노래하실 것 같습니다. 5895님 푸근한 모습, 직설적인 모습 좋습니다. 팬클럽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팬클럽 이름은 훈훈한. 장재규님 사람은 좋은데 당이 싫으면 어떡하죠? 조윤선 장관 보면서 어떠신지. 김무성 재등판론은 어떻게 돼? 이건 문자가 아니네. 이거 그 PD가 한 걸 내가 읽어버렸네. 그래서 21일 9시 30분 출두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은 안 하실 분이라고는 봐왔는데 예. 지금은 구속을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했는데. 보면은 구속이 될까 두려워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럼 헌재 현실 인식이 이제 정사로 온 건가요? 본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려워하시죠. 그러기도 하고 헌재 판결문에 보면 분명히 예. 그동안 은폐하고 검찰 수사, 특검 수사
전면 거부하면서 협조하지 않은 게 중대한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탄핵 사유가 탄핵의 됐잖아요. 중요한 사유라고 분명히 못 박았잖아요. 예. 그 부분에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대통령 대리인 측이 나오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동안 대통령이 일단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했죠. 했죠. 예, 나오겠다고는 물론 안 뭐 했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얘기해놓고 또 그동안 계속 몇 달을 어겨오신 분이라 믿을 수는 없지만 저는 이번에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100% 보장은 안 돼요. 근데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하다가 구속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버티다가. 예, 예, 예. 아.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이제 구속의 두려움이 없으면 대통령 자리에 계속 계시는 분이라면 상태라면 나오지 않을 뿐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이번에는 구속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협조 안 하면 구속될 수도 있겠다. 네. 일각에서는 버티다가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것이다.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어느 쪽으로 더 보세요? 우리는 양쪽으로 다 보는 분들은 안 부르거든. 어느 쪽으로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은 구속을 좀 두려워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나올 거다.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높다.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나경원 의원과 조윤선 의원은 두 그런 분이 얘기 좀 안 물어보면 안 돼요? 아니 그 두 분은 네. 이제 경쟁 관계라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아유, 근데 무슨 경쟁 관계는요. 아니 근데 예. 이혜훈 의원님은 조금 틀리지 않나요? 두 분끼리 싸우라 그러고 나는 정책통이다.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예. 두 분은 뭐 다른 거로 승부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으나 나는 정책통이다. 예. 나한테 왜 그런 거 물어보냐? 아니, 그 물어보는 사람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PD가 물어봤거든요. 네, 한마디 해주세요. 그 두 분은 정책 갖고 승부하는 거 본 적 없고 정책 얘기하는 거 본 적 없고 미용실 가서 승부하죠. 저는 정책 얘기만 하니까 그럼요. 그 두 분 얘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와요. 예. 그리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하게 생겼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미용실 승부에 강하거든요. 그 두 분이 좋아. 그럼 세 분을 그렇게 묶어주세요. 그럼요. 예. 미용실 팀으로. 앞으로 이제 서울대 8학번 3인방에서 이혜훈은 빠집니다. 자, 9677님. 정치 관심 없던 50대 후반 주부인데요. 정치쇼 듣고 채널 고정하고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곧 조금 지나면 이거 공개 방송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좀 잘 나가는 주부님들 다 오실 것 같아 걱정입니다. 우리 정봉주 의원님 예. 정치 빨리 복귀하셔야겠어요. 예. 그런데 그냥 방송만 하죠. 뭐 정치 복귀합니까? 정치권이 예. 우리 정봉주 의원님 같은 분 정말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한번 통으로 쫙 뽑고 네. 오늘 인사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작하다 끝나네 그냥.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하시고. 아쉽습니다. 다시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종종 나와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종종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뵐게요. 알겠습니다. 봉도사의 정치 흥신소. 자, 봉도사의 정치 흥신소. 대한민국 정치에 관한 모든 것 낱낱이 샅샅이 악랄하게 추적해서 조사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금주의 대선 판세. 뭐 금주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쭉 대선을 보기 위한 기본적인 시각 교정. 어떻게 대선을 볼 것인가.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김병민 경희대 개공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기분 나쁘게 목소리 깔아. 자,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좋아요. 오, 좋아요. 등치만큼이나. 근데 여기 우리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박시영 부대표 별명이 하마거든요. 네네. 코끼리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그냥 자백하시네. 아니 이거 보는 라디오 안 해요? 이거 막 보여주셔야죠. 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인데 여론조사 하면서 보통 여론조사하면 사람들이 답답해 하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를 재밌게 하면 정치를 보는 시각이 확 높아지죠. 네. 예. 그리고 요즘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발표가 되니까. 네. 자, 저희들끼리만 앉아서 골방수다를 떠는 게 아니고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송.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35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 운전하는 기사님들 버스에서 공식적으로 트는 것이 인증되는 순간 저희가 선물 쏩니다. 무슨 선물이냐?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사방송 선물 쏘면 큰일 납니다. 돈 뭐 주면 안 돼요. 네. 예. 회수권이라도 좀 선물을. 언제 시대 때 자, 5795님 매일 듣고 있어요. 처음에 이런 방송 있나 했는데 듣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앞으로 쭉 청취할게요. 슈퍼맨님 드디어 생방송을 봅니다. 봉도사 라디오 하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황교안 대행의 지지표 어디로 움직였나? 이거 뭐 대충 보도는 다 나왔는데 김 교수님. 네. 예.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예. 뭐 황교안 권한대행이 갖고 있던 굳건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표가 어디 뭐 진보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모습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나서의 자유한국당에 마땅한 후보가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나마 인지도가 조금 있는 홍준표 지사에게 일부 이동한 것이 아니냐라는 예. 얘기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보수정당이 이제 제대로 이길 만한 승산이 없다 보니까 사표 방지 심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다 보니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표를 싫어하는 중도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대안으로 안희정 지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안희정 지사에 대한 지지율 상승이 조금 돋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안철수 전 대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 선거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다라는 전제 조건을 늘 깔았던 게 그렇죠. 보수 정당은 지리멸렬하게 끝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예언을 해왔던 거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니까 결국은 안철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근데 생각보다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가진 않는 많이 가지 않았다.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종찬 본부장님, 네. 코끼리 아저씨. 코끼리입니다. 목소리도 좋습니다. 네. 자, 저는 이분 얘기만 하면, 이분 한번 출연시켰다고 우리 팟캐스트 순위가 확 갔어, 한 방에. 문자는 무지하게 왔어요, 씹어대는 문자. 홍준표. 네. 분석해 주시죠. 네. 지지율은 확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이 황 대행의 불출마 수혜를 고스란히 이어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두 자릿수 지지율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것은 과연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당선 가능성까지도 보여주느냐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 몇 가지 또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 보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 쪽으로 가 있는 지지층들을 어떻게 아울러서 홍준표 지사가 확보할 수 있느냐. 예.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들으면 기분 나쁘겠는데? 유승민 의원 있거든요, 거기도. 제가 더 바르게 말해야 되겠네요. 예. 근데 이제 뭐 근데 분석을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한 다리로 쫙 가야 돼. 알겠습니다. 분석을 하는 것인데 또 이 전통 보수층 아주 예. 강한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확장성이 또 문제입니다. 중도까지 확장하기에는 돌직구가 너무 세다. 또 이런 것도 있고요. 한 6, 7% 온 게 맥시멈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남아있는 건 이제 트럼프홍 이야기하면서 출마를 하게 되면 이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되지 않는데 경남 지역의 도지사 보궐선거가 대선과 함께 치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의 정당 지지율의 분위기로 봤을 때 이 지지율이 또 홍 지사의 본선 경쟁력을 또 발목 잡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하. 이걸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 짧은 시간 내에.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 분 모시고 듣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세 분과 함께 금주의 대선 판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봉주의 정치쇼 103.5MHz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자는 정봉주도 춤추게 한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공개적으로 틀어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버스 승객분들이 한 10년은 젊어져요. 방송 듣고 있으면. 정치는 정치대로 알게 되고 또 젊어지고. 자, 1497님 360번 서울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쾌한 방송 속이 시원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앞으로 이제 어딜 가든지 무조건 360번만 타세요. 이민정님 보이는 라디오 처음이에요. 봉도사님 덕분에 이런 것도 보네요. 5884님 봉도사님 시원시원합니다. 돌직구 질문 사이다 답변 딱지 스타일입니다.
7571님 대박 언제 이런 방송이 오래됐어요. 2주째입니다. 1068님 오전에 정치쇼 듣고 저녁에 남편 퇴근하면 제가 방송 요약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훌륭한 부인입니다. 자, 배종찬 본부장님 아까 하던 거 맞아 못 맞췄죠? 맞췄습니다. 맞췄어요? 네. 예, 넘어갈게요. 한 번 더 그러면. 말씀드릴까요? 안 싫어요. 자,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그리고 얘기할 때 자기 회사 얘기해 줘야 돼요. 깨알 광고. 감사합니다. 예. 배종찬 본부장님 어디시죠? 리서치 앤 리서치입니다. 아, 리서치 앤 리서치. 네. R&R. 하고 틀린 건가? 리서치 앤 리서치. 네네. 여기는 박시영 하마. 윈지코리아 컨설팅입니다. 하마입니다. 근데 술은 잘 못 먹어요. 한 병 먹고 한 두 병 먹고 취해버려. 술 고래입니다. 누가요? 박시영 부대표. 제가 시작하려 치면 이제 취하는데. 아마 뭔가 속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 경선. 네. 지금 이제 최근에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빠지면서 예. 안희정 지사가 한 2~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재인 전 대표하고 갭은 15%포인트가 나고 있습니다. 거의 더블 나지 않나요? 더블 나는 것도 있고 좀 좁혀진 것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예. 안 지사가 올라간 표의 흐름을 보면 이 어디로 갈지 예. 방황하는 보수표가 잠시 머무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안지사한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또 떠날 거란 또 뜻이. 다른 보수 성향이 맞는 후보가 부각이 되면 예. 또 옮겨갈 수도 있는 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경선은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하면 두 후보가 박빙으로 나옵니다. 전체 응답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그러나 경선 참여 의향층 실제 예.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향층만을 본다면 2배 차이가 납니다. 문재인 전 대표하고 안희정 지사. 아, 그래서 적극적인 경선 참여 의향층. 예, 이미 참여했거나 앞으로 예.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을 가진 층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꽤 크다. 예. 그래서 결선 투표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제 관심 포인트인데요. 눈빛을 안 했으면 하는 표정이시네. 아니 저는 그런 건 아닌데요. 예, 아무튼 그 부분이 관심사인데 예. 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하면 두 분이 이제 붙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층의 그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수혜를 좀 보는 거죠. 예.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 내의 정서만 본다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월등하게. 60% 이상 아하. 상당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몇만 됐어요? 그 지금 이제 경선? 180만이 넘어가고 그래서 한 화요일까지인데요. 다음 예. 주 화요일까지인데 약 205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최종적으로. 일 들어오는 숫자 보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경선밖에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김병민 교수님. 네네. 도대체 바른정당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쪽은 홍준표 지사라도 좀 떴어요. 오늘 한국당은 굉장히 재밌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래요? 1차 컷오프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굉장히 재밌는 거는 김진태 의원,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라고 얘기했던 태극기 전사, 그 유명한 그렇죠. 김진태 의원이 예. 출마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우리가 좀 유심하게 봐야 될 부분은요. 홍준표 지사가 친박계 의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거긴 양박 싫어하잖아. 양아치 친박. 양박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도 그러니까 친박이란 선을 긋겠다 그랬는데 삼박이라고 기억나시죠? 삼성동 예. 친박. 또 삼박에 대한 그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친박이랑 거리를 둬야만 선거를 치를 수 있는데 당내 경선의 상황을 보게 됐을 때는 한국당의 대주주는 친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친박을 또 멀리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이 이제 1차 컷오프 예. 후보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요, 컷오프를? 6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전화 여론조사 돌려갖고. 아하. 그 6명 안에 드는 사람의 지금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론조사 지지율이 미미하거든요. 예. 근데 김진태 의원이 6명 안에 무난하게 안착한다 그러면은 친박계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걸 볼 수 어허. 있는 거고 홍준표 지사가 과연 이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어느 정도의 그 표를 확보하느냐. 예. 근데 이 여론조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7대3. 70%가 자유한국당 내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전화를 돌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연 당심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오늘 내일 중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바로 있는 그 거죠. 대목인데. 예. 근데 김 교수님, 네. 네. 바로 이것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시고요. 김진태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니, 들어가죠. 들어가요? 네, 들어가죠. 어허.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게 예. 자유한국당 그렇게 어려운 말씀하고 저도 생각이 같아요. 예. 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340번 버스 기사님도 얘기해 주시네요. 네. 그걸 네. 당신이 읽어. 아니, 그래서 좋아서.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자유한국당 지지층들이기 때문에 당원 책임 당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간접적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전 대통령이죠. 예. 그럼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그 지지층은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컷오프의 선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지금 또 관심은 어차피 또 홍준표 지사에게 모아지고 있거든요. 예. 홍씨야. 트럼프 홍. 그래서 이 황대행의 불출마의 수혜도 홍준표 지사가 가장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흥행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 대목도 중요해 보입니다. 박시영 그 네. 윈지코리아 네. 회사 이름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너무 자주 리서치 하면 앤 리서치입니다. 네. 아니 그 자주 하면 짜증은 나는데 귀엔 꽂혀. 아 그래요?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예, 됐어 이제 다 했어. 예. 자, 그런데 6명 중에 이 사람은 이분들은 꼭 들어갈 것이다. 좀 찍어보세요. 김관용 경북도지사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임 당원이 자유한국당이 대구 이름도 경북이 잘 많으니까. 모르겠는데. 대구 경북이 많으니까. 김관용, 예. 또 김진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오, 이거 좀 흥미진진해지는데 또 김진 논설위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김진 논설위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예. 자, 김진은 못 들어가고 그다음 홍준표 들어가겠죠. 예, 당연히 들어가죠. 예. 또 우리가 관심 그다음 이제 이인재 들어갈 거냐 말 거냐. 피닉제, 예. 우리의 영원한 우상 피닉제. 근데 너무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시고. 예. 그래서 좀 반반인 것 같죠? 어르신들 나이 많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방송 이거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좀 더. 아니 이제 이분이 되죠. 97년 2002년 대선을 뛰었기 때문에 예. 97년이 벌써 20년 된 거 아닙니까? 20년 전에 대선 나오셨던 분이 다시 나온다고 지금 하는 97년이면 거거든요. 내가 기억나는 게 있네. 예. 우리 아들이 97년생이에요. 그런데도 예. 불과 몇 년 전에 전당대, 새누리당 전당대를 할 때 보면 국민 여론조사 또 당원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표를 얻어내거든요. 예. 그게 또 이 피닉제라 불리는 이인재 이 전 의원의 내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컷오프쯤이야. 6명 안에 상당히 또 들어가겠죠.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예. 가능하리라고도 우리 보여집니다. 네. 배종찬 본부장님 이거 보는 라디오로 봐야 돼. 저 말할 때 무슨 레슬링 선수야 이게 말이죠. 그래서 레슬링은 조금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모. 스모. 레슬링으로 해주십시오. 씨름. 스모 데스까? 네. 됐습니다. 이거 일본말 쓰면 안 됩니다. 우리 SBS.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국 버스 기사님들 다 들어오셨습니다. 문자 폭탄 터지고 있는데요. 조강훈님 오늘 처음 듣습니다. 버스 기사인데 쭉 틀어놓겠습니다. 아니 운전하면서 이걸 어떻게 문자로 보내지? 그러게요. 또 위험한데요. 그 운전하면서는 하면 큰일 납니다. 손명진님 지금 부산 87번 버스에서 틀어주시네요. 이분은 기사가 아니네. 5255님 전 340번 버스 기사 정승만입니다. 정치에 대해 잘 배우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수 프로 되시길 바랍니다. 6518님 부천 소신역에 이런 버스 좋아해. 소신역에. 예. 탄핵역에 이런 건 싫어해. 23번 버스 정봉주 정치쇼 고정입니다. 감사합니다. 8400님 540원 운행합니다. 시원한 정치쇼 잘 듣고 있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들으면요 교통사고율 1% 떨어집니다. 왜냐? 정신이 번쩍 나니까. 거의 뭐 교통방송 수준인데요. 교통방송이요? 그런 방송 있어요? 없습니다. SBS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SBS. 네. 자, 아까 잠깐 얘기하다 넘어갔는데 자유한국당 얘기도 좀 했죠. 바른정당 얘기를 좀 하세요. 바른정당에도 유승민 후보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자유한국당하고 단일화를 하자 그래? 낭종필도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남경필도 있었구나. 단일화 이게 쑥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보를 양보할 사람은 누가 찍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고 예.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당 지지율도 지금 굉장히 낮은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예. 후보 지지율은 그것보다 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른정당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는 연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연대라는 건 결국은 국민의당과의 연대, 뭐 제3지대 개헌을 고리로 한 그 연대.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말고는 바른정당이 독자적인 후보를 선출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완주를 한다?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바른정당 내부에 그동안은 이 연대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갈등 내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게 좀 수습되고 정리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만약에 개헌을 고려한 연정 형태로서 여기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느 정도만 인정되는 순간 그게 이제 바른정당이 남은 마지막 가능성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배종찬 시간이 본부장님. 걸릴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시간 얼마 없잖아요. 바른정당을 바르게 봐줄 때까지.
이 정당이라는 게 지역 기반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렇죠. 세대 기반도 있어야 되고 예. 이념 기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수층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있고 또 특정 연령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것도 아니고 또 대구 경북 TK 지역의 지지율도 별로 녹록치가 않은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자유한국당으로 다 가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이게 다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빚어진 바른정당의 정체성 문제거든요. 저는 예. 좀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지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대로 바른정당의 모습을 경쟁력 있게 유지해 간다면 이번 의미 대선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예. 내년에 지방선거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바른정당의 지지를 바르게 끌어올릴 수 바라봐줄 있다. 유권자가 있을 아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려면 예. 바른정당이 긴 호흡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하는데 이번 대선에 이 대선만 연연하고- 보면 그렇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쪽엔 국민의당, 한쪽엔 자유한국당.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리고 리더도 없고 모래알 집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무성 제등판론. 그래서 저는 바른정당의 지지율 상승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대선을 지더라도 신보수의 가치를 긴 호흡을 가지고 보여주려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든 정권 획득 이 부분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보여준 게 없다. 특히 문재인 비판, 문재인 흔들기 이 부분 빼고는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전혀 눈에 들어온 게 없거든요. 예. 안타깝습니다. 자, 예. 세 분이요. 내용을 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정치 대선 국면을 보면서 뭐를 포인트로 봐라라고 하는 것을 쪽집게처럼 딱딱딱 짚어주시면 눈들이 확 정리될 거 아니에요? 저가 먼저 말씀드리면 안철수 후보가 말씀하시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 예.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안철수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오케이. 홍준표 지사가 한국당 후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러면 저는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후보가 예. 당선이 된다면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안철수보다는 홍준표하고 연대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 후보 단위라.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3자가 적어도 본선에서 싸우는 흐름이 될 거다. 만약에 홍준표와 삼자 누구? 안철수가 단일화에 합의한다면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왜? 안철수를 지지하는 호남 쪽에서 다 오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결국 양자 대결이라는 것은 하나의 레토릭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자,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복잡해져요. 간단하게. 그래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한 명 꼭 나오고 네, 그다음에 홍준표도 상수. 네, 상수. 홍준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다음에 바른정당 후보는 내왔네요. 저는 못 낼 것으로 봅니다. 못 낼 것으로 보고. 예. 그리고 단일화를 하기 때문에. 안철수도 네. 상수. 네. 알았습니다. 그게 되냐 안 되냐를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게 이번 대선을 보는 거다. 네, 저는 약간 정반대 의견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갈 확률이 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보수라고 예. 하는 사람들의 짧게 집단이 해주셔야 돼. 예. 게임이 안 되잖아요. 게임이 지금. 자유한국당 다 합쳐갖고 한 10%, 바른정당 합쳐서 5%, 합하면 15% 갖고 과거 같은 보수의 진보의 대결이 불가능하다라면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상수로 있으면 여기 연합할 수 있는 연합군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근데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까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조금 다른 게 자유한국당은 이 연합군이 낄 수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자유한국당 못 자유당이 끼고. 끼는 순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당이 응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를 비롯한 어찌됐든 개헌의 고리로 한 새로운 판을 짜는 새로운 것 판.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래서 거죠. 세 축으로. 자, 여기 우리 배종찬 본부장님. 네, 정말 시간이 없는 혼란한 예. 그런 유권자들에게는 부담을 주는 예. 대선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짧게. 네. 아니, 다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뭐예요, 그게? 죄송합니다. 리서치는 리서치고요. 예. 조용히 하세요. 이번 여기 지금 리서치예요, 리서치. 이번 대선에서는 네. 앞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판을 바꾸어 놓을 이슈가 있느냐. 그것은 저는 이 사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드. 문재인 전 대표 가장 앞서고 있는 이 후보의 지지층도 사드 찬반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또 설치가 되고 지금 예. 사드가 들어오고 있는 단계거든요. 예. 과연 이 부분을 각 정당 후보들이 결정되면 어떻게 이것이 정말 큰 이슈가 되느냐. 저는 이것이 사드가 대통령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사드가. 네. 저는 정책 이슈가 이번 대선의 키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사드는 정책 이슈라고 보는 예, 거예요? 정책 이슈. 바로 말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공정서 밟아버리네. 왜냐하면 정권 교체를 강력하게 선호하는 층이 63% 정도 나오고 예. 있거든요. 그 층을 결집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게임이지. 예. 그래서 저는 2012년 대선보다는 2007년 대선의 모델에 가까울 거다. 1, 2위 간의 차이가 꽤 클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김종인 전 대표 얘기가 나왔는데 삼지대. 예, 삼지대 가능성 없습니다. 왜냐하면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 돌릴 수 없습니다. 여의도하고 예. 기자들이나 관심이 있지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이제 마감 시간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계속 쏴야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국의, 거리에 홍보, 전사들, 기사님들 총출동했어요. 0054님, 저는 트럭 기사입니다. 매일 듣는데 오늘 바람처럼 시원시원합니다. 버스에서 틀어주려니까 왜 트럭 기사가 나오세요? 2711님, 강남 06번 마을버스에서도 잘 듣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3162님, 성남 개인 택시입니다. 답답한 정치를 시원하게 풀어주신 재밌습니다. 김수경님, 저는 정치 무식자입니다. 이런 분들 환영해요.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방송 들으니 이야기 쉽게 풀어주시네요. 김성숙님, 정치에 관심 많은 60대입니다. 늘 좋은 세상을 영원한 마음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배성찬 본부장님. 배종찬. 아. 리서치 앤 리서치 본부장입니다. 네. 배종찬 본부장님. 예. 네네. 자, 일단 국회 또 마지막으로 이제는 시간이 좀 짧다. 그래서 두 분이 얘기한 걸 받았고 또 한번 까시죠.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예. 대선에서 지금 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예. 좋아하는 지지층도 있지만 국민들이 또 혐오하는 그렇죠. 또 그런 문 전 대표는 문전 박대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문전 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문이냐 문이 아니냐로 전개되는 이 선거에 대한 불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얼마만큼 각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냐. 포용과 통합에 대한 정치 제대로 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포용과 통합. 네. 그 네. 문재인 대표가 포용과 통합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통합과 포용보다는 적폐청산과 정의 실현이 2배 이상 높은 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흐름이 바뀌었다는 시대 흐름이 바뀌었다. 통합과 포용보다는 포용보다는- 지금은 적폐청산에 대한 분명한 의지. 예, 그렇습니다. 다 죽여버려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이죠. 아, 개혁을 했다. 아니,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도도 바꿔야 하고. 제도도 바꾸고.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랑 이 통합이라는 게 사실 완전히 양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기엔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양립이 된다 안 된다? 양립되는 게 아니다. 아니다. 적폐청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 적폐청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에 한 9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있는데 예. 이 사람들이 다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당신들이랑 손잡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 대한민국 정치가 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던 대연정 발언이 아마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토론에 또다시 회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희정 지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희정 이번 지사 주목할 대통령 필요가 있다. 선거의 상수는 문재인 전 대표는 확실한데 예.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연합군이 형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합군이 잘 된다고 보면 중도 보수가 여기를 몰릴 확률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래 대연정하겠다는 안희정이라도 한번 밀어보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안희정에 대한 주목도 저는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럼 보입니다. 1차 경선에서 끝난다? 아니면 결선까지 간다? 결선 간다. 결선 간다? 네. 여기 1차에서 끝난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배종찬. 두고 봐야 된다. 왜 지금 이제 오늘 더불어민주당 나오고 이제 안 나오고 싶어요? 어느 경선에서 왜 지금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높아졌냐. 그만큼 이 아니 문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래도 높지 않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 지지층의 대통령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죠. 그는 안 지사의 이런 도깨비 같은 지지율이 안 지사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문 전 대표가 싫어서라면 이건 곱씹어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근데 결선 투표는 저는 결선 투표에서 간다 안 간다? 결선 투표까지. 결선 투표는 간다 안 간다? 문 전 대표가 또 유리한 국민이 아니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선 간단히. 투표까지 간다 안 간다? 갈 수 있다. 1차에서 끝나.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뭐에 간다? 네, 간다. 간다. 왜냐하면 패널 간다. 선거인단에서 차지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거의 7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타당 지지층이 여긴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1차에서 거죠. 끝난다. 네, 김병민 그렇습니다. 교수는 2차 결선까지 간다. 뭐예요 이름이? 배종찬. 결선 투표까지 가야 저희가 더 출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본선에 더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결선 투표 막 당내 경선하면 그거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재미가 없고. 결선 투표까지 가려면 저는 또 짧게 가려면이 아니고 전제적- 간다 안 간다. 다시 한번 교정할 기회 줄게. 간다. 결선 투표까지 간다. 간다. 아하. 간다. 두고 본다. 2대1이에요 그러면은. 두고 본다. 야, 이기면은 네. 여기 박시영 부대표한테 배팅이 높아요. 아, 그래요? 봉수사님도 전 MC. 입장을 밝히시죠. 역시. 2대2 편을 좀 들어주셔야죠. 여기 2대2 하자고요? 아니 저쪽으로 편을 들어주셔야 2대2가 되는. 아니죠. 2대1 됐잖아. 됐습니까? 2대1 됐죠. 됐습니다. 네네. 유리해 거기가. 근데 이제 배팅액은 반이야. 자, 많은 분들이 문자 마지막 마감 시간 됐는데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정봉주 정치쇼 들으려고 이 시간은 TV도 안 보입니다. 4223님. 이 라디오가 매력적이에요. 얼굴도 안 보고, 저분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궁금한 점이 있죠. 근데 보는 라디오는 보지 마세요. 저만 빼고, 김병민 교수까지도 좀 봐줄만 합니다. 저 볼만합니다. 농담이고요. 김종선님 지금 법인세 신고로 제일 바쁜 회계법인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정치쇼 잘 듣고 있습니다. 수치 공 하나 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경민님. 일주일 내내 보라 해주세요. 보면서 들으니 더 실감 나고 있어요. 재밌어요. 정치쇼가 뉴스보다 좋아요. 그러면 홍보가 기가 막혀님. 정치 1도 몰랐는데 정치쇼 들으니 정치가 드라마보다 재밌네요. 우리 정봉주의 정치쇼가 열일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아까 3명의 후보 그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후보가 몇 명 될 것이다. 배종찬 본부장님께 기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3자 대결 구도가 예.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야권 또 다른 야권의 단일 후보 예. 또 자유한국당 정도. 네. 그럼 자유한국당 상수, 네네. 더불어민주당 상수, 그리고 나머지에서 안철수 바른정당이 한 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안철수도 고정 상수 아니에요? 그게 또 변수.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전 대표와 또 대항마가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지층들의 요구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단일화를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가능성도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네, 본선에 끝까지 가면서 본인의 정책 능력을 발휘하면 예. 실질적인 양자 대결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돌발 질문. 시간이 없습니다. 안철수가 어찌 보면 이번에 재수격이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삼수한다 안 한다. 삼수한다고 해도 안 예. 될 것이다. 삼수합니다. 안철수한다. 안철수한다? 무슨 얘기죠? 삼수한다. 철수하지 않고 계속한다. 그럼 삼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번에 상수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안철수 전 대표 아까 단일화하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예. 사실상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한테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줄 확률이 꽤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의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104번 기사님, 0600님, 기사님 서울역에서 정치쇼 틀어주시네요. 여러분 정봉주의 정치쇼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11시 주진우 기자님 출연합니다. 많은 청취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